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400만이 넘잖아요. 400만이면 일단은 광역시보다는 많죠. 관절염 있는 사람들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걷기를 많이 해요. 걷기를. 근데 문제가 내가 강한 상태에서 걸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염증이 발생해 있고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걷기를 해요. 그러면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염증은 더 진행이 돼요. 약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논할 건데요. 지난주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약초 하나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잖아요. 오늘은 그 약초가 포함된 처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방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고 저뿐만 아니고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22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400만이 넘잖아요. 400만이면 일단은 광역시보다는 많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뺀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럼 나이 든 사람들만 기준으로 400만이 넘는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굉장히 많죠. 여성이고 비만일수록 관절염이 잘 생긴다.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은 근육이 남성보다 좀 적죠. 그러니까 무릎을 지탱해주는 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만이면은 체중 부하가 또 많이 돼서 관절에 충격을 많이 줄 것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많죠. 여성이 더 많고 남성이 좀 적고, 이것은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또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 이걸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이곳 근육이 강하면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무릎 강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병원 생활도 많이 했거든요. 관절염 있는 사람들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하냐면 걷기를 많이 해요. 걷기를. 근데 문제가 내가 강한 상태에서 걸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염증이 발생해 있고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걷기를 해요. 그러면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염증은 더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운동이 있죠. 수영회라고 그러잖아요. 수영의 의미는 뭐죠? 제발 운동은 하되 관절에 충격은 주지 마. 이게 수영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관절에 충격은 주지 마. 이거거든요. 그럼 수영 외에 관절에 충격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타기에 또 여러분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의자 다리에다가 고무줄 걸어놓고 내 발목에 고무줄 걸어놓고 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 대퇴사두근이 강해지거든요. 이 대퇴사두근이 강해져야 무릎 관절에 충격이 덜 가해져요. 그러면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인내력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우술이 포함된 처방 중에 처방 이름은 대방풍탕이에요. 대방풍탕에 어떤 약재들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숙지황, 당귀, 백작약, 저 뒤에 청궁, 이 네 가지가 뭐죠? 사물탕이라는 처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물탕은 혈액을 잘 돌려주는 약인데, 처방인데 어혈을 몰아낸다고 하죠. 나쁜 피를 없애주면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몸에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는 항상 사물탕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조직을 빨리 새살 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나쁜 혈액은 빼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물탕이 들어갑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도 혈액을 맑게 해주고 순환을 잘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삼이 있고 백출이 있고 감초가 있어요. 이 처방이 여기서는 복령이 또 빠져 있지만 사군야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기가 들어가 있어요. 황기. 여러분이 아시는 십전대보탕에 계피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십전대보탕은 회복력을 촉진하는 처방입니다. 회복이 잘 안 될 때 먹는 약이 십전대보탕이에요. 그렇다는 뜻은 내 무릎에 지금 손상이 가해져 있어요.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겠어요.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늙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자고 일어나면 회복돼야 되는데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안 돼. 회복력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십전대보탕이 그 역할을 해줘요. 오늘 배우는 대방풍탕에도 십전대보탕의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술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얘기해드려야 되고 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게 우술인데 두충과 우술은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십전대보탕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약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방풍탕이라는 처방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사례자가 있죠. 보통 체격으로 목수 일을 하는 48세 남성입니다. 여러분 48세면은 요즘 뭐 청년이지 않아요? 양쪽 무릎이 항상 아프대요. 이거는 아마도 목수일이라는 직업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무릎을 구부리기가 불편하대요. 이거는 사실 염증이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소변을 자주 보는데 시원치가 않다. 아, 이 사람 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무릎뿐만 아니고 뒷목이 뻣뻣하고 당긴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허리가 아프고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그래서 대방풍탕을 11분을 지어줬거든요. 11분. 8개월 뒤에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 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목수면은 항상 관절을 쓰는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무릎에만 국한돼서 얘기하면 무릎에 염증이 계속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릎 손상이 가해져 있을 때 대방풍탕을 복용해서 회복을 촉진하고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 효과가 이제 발휘돼서 통증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례자 두 번째, 67세 여성입니다. 이러면 이제 노화가 개입이 돼 있죠. 이미 약해져 있어요. 젊어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무릎을 다쳤대요. 근데 얼마 전부터 왼쪽 무릎이 아프고 약간 부어있답니다. 부어있다는 거는 염증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고 따뜻한 음식 좋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추위를 탄다는 뜻은 근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역시 몸에 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분에게 대방풍탕을 10분을 드렸는데 한 1년 뒤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을 복용한 후로 무릎 통증과 부종도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처방 중에 또는 약초 중에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약초가 있고 처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공관절을 하면은 끝일까요? 주변에 보면은 인공관절을 하고도 아픈 사람들 많아요. 인공관절 했다는 얘기는 연골도 완전히 이제 연골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근력을 강화시켰나요? 그 관절을 해줌으로써? 사실은 더 약한 쪽으로 가요. 인공관절을 한 것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근력이 빠져요. 우리는 연골이 닳아져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염증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관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무릎 관절 주변에 염증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벽한 대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그 염증 반응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여러분들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된다면은 오늘 배운 대방풍탕도 한번 복용해 보셔라.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월요일과 수요일 약초 공부는 아마도 약초 소개하면서 다음에는 그 약초와 연관된 처방 소개하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돼야 되니까.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김범정 학과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일반인들이 한방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전문적인 걸 배우는 곳이고, 저희 학과에서는 한약초, 약선, 명상 이 세 가지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한인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졸업해서 대학원도 더 진학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고요. 저희 학생분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계 많은 학우님들이 계시고 현재 학생분도 거의 500여 명이 있습니다. 한방에 관심 있고 내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